일본 항공자위대의 하늘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훈련 중이던 F-35A 전투기가 일본 해역 상공에서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 전투기가 조종사의 통신 중단 이후 단 몇 분 만에 추락으로 결론나며 일본이 자랑하던 항공 전력의 신뢰성은 근본부터 흔들렸습니다. 전투기 운용에서는 단순한 기체 결함조차 전략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일본은 그 위험이 반복적으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최근 영국의 F-35 전투기 한 대가 가고시마 공항에 사전 통보 없이 긴급 착륙하며 민항기의 이착륙까지 중단되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장비 이상이 원인으로 알려졌지만 해외 언론은 일본의 항공 운영 능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이보다 앞선 시점에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F-2 전투기 한 대마저 훈련 중 추락하며 일본의 문제는 일회성 사고가 아닌 구조적 불안정임이 드러났습니다. F-2는 미국의 F-16을 기반으로 일본이 공동 개발에 배치한 주력 기종입니다. 이런 주력 기체가 훈련 중 조종사 탈출 이후 바다로 추락한 사실은 일본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언론은 잇따른 사고에도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자위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고, 전문가들은 일본의 항공기술력과 운용관리 체계가 세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일본에서 유독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F-35A의 첫 추락도 다른 나라가 아닌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2019년 아오모리 동쪽 태평양 상공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일본이 최신 전투기를 안정적으로 다룰 능력이 있는지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은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벌였고 잔해가 발견되기까지 며칠간 한반도까지 긴장감이 퍼질 정도였습니다. 전투기 추락 사고는 단순한 군사훈련 중의 불편함이 아니라 군사력의 근본인 하늘 지배력을 상실하는 치명적 사건입니다. 특히 전투기 조종체계와 정비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사고는 반복됩니다. 일본의 경우 최신 전투기에서조차 갑작스러운 레이더 소실, 통신 두절, 조종 불능 등 치명적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며 항공기술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연속된 실패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KF-21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부각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양산형도 아닌 시제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비행 성능을 보여준 KF-21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세계 각국의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전투기 기술력이라는 분야에서 일본과의 격차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벌어졌다는 평가가 한국뿐 아니라 해외 전략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참여한 최근 연합훈련은 겉으로는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는 대규모 작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운영 문제들이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특히 영국이 파견한 F-35 전투기 한 대가 장비 이상으로 가고시마 공항에 무단 착륙한 사건은 연합군 전체의 작전 흐름을 뒤흔든 돌발 변수였습니다. 이 착륙으로 인해 공항 활주로가 약 20분간 완전히 폐쇄되었고 민항기 운항까지 줄줄이 지연되면서 일본의 항공통제체계는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 중 갑작스러운 기체 결함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일본 측의 대응 능력이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미리 공유된 비상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상황을 원활하게 통제하지 못했고 현장에서 지휘체계가 혼선을 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본 항공작전의 구조적 한계로 분석하며 평시 훈련에서조차 이런 혼란이 반복된다면 실제 전장에서 일본의 공중전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불완전한 대응은 영국과 미국의 시선에서도 피할 수 없는 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자국의 F-35에 대한 정비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음에도 일본에 배치된 순간 문제를 겪은 셈입니다. 이는 일본의 운영 환경 자체가 F-35처럼 고도화된 스텔스 전투기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을 통해 확인된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 전투기 전력의 노후화입니다. 일본은 최신 정보를 공유하며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F-2와 F-15 개량형 같은 기존 기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고도화된 연합정보망과의 통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대 공중전 환경에서 일본의 기존 구성은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합훈련을 거치며 드러난 운영 부실은 일본이 스스로 주장하던 기술 강국의 이미지와 현실 간의 간극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시제기 상태의 KF-21조차 연합정보체계에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며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에 적합한 플랫폼을 빠르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속적인 운영 혼선과 반복되는 전투기 사고는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훈련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일본 전투기 전력 전체가 재정비되지 않는 이상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항공 기술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F-21 시제기를 둘러싼 국제적 관심은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 수준을 넘어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제기 단계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탑승했다는 사실은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전투기 시제기는 완성도가 안정화되기까지 여러 변수를 안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공군 사령관과 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연이어 KF-21 조종석에 앉았다는 것은 한국 전투기 기술력에 대한 비상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올해 2월 한국 공군 참모총장인 이영수가 첫 탑승자로 기록된 뒤 4월에는 UAE의 라시드 모하메드 알시아 공군사령관이 직접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6월에는 폴란드 공군사령관 이레네우스 노박이 KF-21의 비행 절차를 직접 확인했고, 8월에는 UAE 국방차관 나세르 모하메드 알라위가 네 번째 탑승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연속된 고위급 탑승은 한국이 공개한 시제기가 단순한 시험 단계가 아니라 실제 작전기를 기준으로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투기 개발 경험이 많은 서방 국가들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조차 시제기 단계에서 군 수뇌부를 태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스웨덴의 JAS-39 그리펜처럼 시험 단계에서 반복된 사고로 개발 일정이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자주 있었고, 이는 시제기 탑승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KF-21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중대한 결함사고조차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위급 인사가 연달아 탑승할 수 있을 만큼 비행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단지 시험 조종사들이 안정성을 평가한 수준을 넘어 실전 지휘부가 직접 성능을 확인했다는 점은 KF-21이 이미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완성도에 도달했다는 국제적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UAE와 같은 연방왕국은 국가 최고위 직책의 상당수가 왕족 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은 매우 엄격한 안전 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않는 장비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 한국의 시제기에 직접 탑승해 시험 비행을 감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적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KF-21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했던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위급 인사 탑승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과 UAE가 이미 심층적 협력 단계에 돌입했음을 시사하며 향후 도입 논의가 공식 발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시제기에 대한 고위급 연속 탑승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KF-21이 세계 시장에서 기존 강자들과 경쟁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F-35를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최신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면에 감춰진 정치적 부담과 기술적 제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은 강력한 통제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구매 국가들의 완전한 운용 독립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정비장비 지원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는 구조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우려의 대상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F-35 도입 후에도 미국의 정책에 따라 부품 공급이 지연되거나 업데이트가 차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불안감이 확대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심지어 비상 상황에서 미국이 원격으로 핵심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전투기를 구매한 국가의 군사 주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감한 문제로 평가됩니다. 호주 역시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오커스를 통해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확보하려던 계획은 미국의 생산 능력 부족으로 사실상 좌초 상태에 놓였고, 영국 또한 예산 문제와 자국 잠수함 사업의 지연으로 협력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호주는 대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미국과의 군사협력은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상대국의 결정을 강하게 좌우하는 제약도 크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입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KF-21은 완전한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는 전투기라는 점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F-21은 미국의 ITAR 규제에 묶이지 않아
구매국이 독자적으로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장비 개량을 진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갖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전투기 운영의 주권을 직접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이점입니다. 더욱이 KF-21은 획득 비용과 유지 비용이 F-35보다 훨씬 낮아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F-35가 정치적 구조에 종속된 시스템이라면 KF-21은 기술과 비용의 균형을 갖춘 독립형 플랫폼이라는 평가가 국제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방산 수출에서도 정치적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 국가로 알려져 있어 구매국들이 전략적 부담 없이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미국 중심의 전투기 시장이 경직된 통제 구조로 인해 흔들리는 사이 KF-21은 자유로운 업그레이드와 운용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전투기 경쟁을 넘어서 구매국들의 외교 전략까지 재편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국제 무기 시장의 판도를 서서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UAE가 KF-21에 보인 관심은 단순한 구매 검토 수준이 아니라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군사 현대화에 가장 적극적인 UAE는 오랫동안 미국산 F-35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정치적 조건과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계획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협력 문제 등을 이유로 UAE의 F-35 계약을 제동했고 이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UAE에 큰 실망을 안겼고 미국 의존적인 무기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 바로 KF-21입니다. UAE는 이미 한국과 다양한 방산 협력을 진행해왔고 신뢰 기반이 탄탄하게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초 UAE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KF-21 시제기에 탑승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단순한 외교적 수사나 형식적 검토를 넘어 실제 계약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전투기와 관련한 고위층의 직접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구매 의지를 반영하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블룸버그 등 주요 해외 매체들도 UAE와 한국이 약 1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패키지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KF-21도입뿐 아니라 관련 인프라 구축, 기술 협력, 후속 정비 체계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완제품 몇 대를 구입하는 수준이 아닌 완전한 공동 개발에 가까운 구성이며 이는 UAE가 장기적으로 자국의 항공 전력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UAE의 무기 체계 중 AI 타리크 정밀 유도 폭탄이 한국에 포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장이 KF-21과 통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양국의 협력이 단순한 전투기 구매를 넘어 새로운 무장체계 공동개발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UAE가 단순 구매국이 아니라 실제 개발 파트너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KF-21 프로젝트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UAE와의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시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프로젝트 자체를 흔들리게 했고 한국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반면 UAE는 이미 인도네시아가 납부하지 않은 분담금을 대신 부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는 KF-21 공동개발 구조를 사실상 재편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UAE는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재정 기반을 갖고 있으며 국방 예산 규모도 세계 상위권입니다. 이 국가가 KF-21 공동개발과 장기 도입 의지를 공식화하는 순간 KF-21은 단숨에 글로벌 프리미엄 플랫폼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UAE의 결정은 단순한 한 국가의 구매가 아니라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전략적 흐름을 뒤흔드는 신호탄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유럽, 러시아까지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F-21이 국제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세계 전투기 시장의 흐름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국과 유럽이 독점하던 고급 전투기 시장은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기존 공급처의 정치적 압력과 높은 유지 비용에 피로감을 느끼며 보다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플랫폼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KF-21은 기술과 비용, 운영 독립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드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KF-21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쌍발 엔진 기반의 높은 생존성과 넓은 작전 반경입니다. 중동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일수록 엔진 안전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막 특유의 모래먼지와 고온은 단발 엔진 기종에 치명적일 수 있지만 KF-21은 두 개의 엔진으로 설계되어
위험 상황에서도 임무 지속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필리핀을 비롯한 해양 작전 중심 국가들에서도 큰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라팔이나 유럽 파이터는 단가가 매우 높아 대량 도입이 어렵고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부담됩니다. 반면 KF-21은 쌍발 기반 4.5세대급 플랫폼임에도 가격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성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장기 운영 비용 대비 성능 향상폭이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전략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KF-21의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F-21이 블록 3단계에 진입하면 사실상 5세대급 전투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단순 성능 개선이 아니라 한국이 전투기 기술의 상위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미 한국은 자체 항전 장비, 대형 통합 디스플레이, AESA 레이더, 다양한 무장 통합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기존 선진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확립한 기술입니다. 한국이 이 모든 요소를 단기간에 구축했다는 사실은 해외 전략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 군사 매체들은 KF-21이 단순한 신형 전투기를 넘어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정 국가 중심으로 제한된 공급 구조를 뛰어넘어 한국과 협력하는 형태의 유연한 공동개발 체계가 강화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KF-21을 단순 구매가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기존 강대국 중심의 무기 시장에서 보기 드문 방식이며 여러 국가들이 점차 한국 모델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UAE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KF-21은 단숨에 세계 주요 시장에서 신뢰성 있는 프리미엄 기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한국이 세계 방위 산업의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또한 한국이 중동, 동남아, 유럽 일부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KF-21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의 흐름을 고려하면 2030년 이후 KF-21은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F-35와 함께 가장 강력한 선택지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KF-21의 등장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 출시가 아니라 국제 무기 시장의 세력 균형을 재편하는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일본이 잇따라 반복된 사고로 신뢰를 잃어가는 동안 한국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증명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각국의 전략적 선택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KF-21은 이제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확고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